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를 망치는 부모들이 하는 잘못된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찾으면 찾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육아라는 거 자체가 아이를 돌볼 때 이때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이런 것으로도 있고, 이 학습에 관련돼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학습에 관련돼서는 인터넷을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 안에서 거기서 몇 개를 제가 따로 했고요. 일반적으로 아동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총 20개 정도를 발췌를 했어요. 더 많이 있긴 있는데 더 많이 하면은 끝이 없으니까 일단은 20개 정도로 해서, 제가 이걸 다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10개씩 해서 두 파트로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번부터 10번까지 알아보고요. 이 다음 파트에 11번부터 20번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1부터 10까지 아이들을 망치는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면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크면은 다 알아서 할 거야, 제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크면 알아서 한다는 게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컨트롤을 안 한단 말이에요. 20살 넘으면은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방관을 하거나 방임을 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그 행동이 굳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대로 성숙하지 않을 경우도 많고, 사회성 자체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는 그때그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처음에 했을 때 그때 고치셔야지,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은 아이는 예전에는 내가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고쳐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부모님도 아이 보는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도 하는데 왜 난 못하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아이를 빨리 한글을 가르쳐야 공부를 잘해요 라고 학습지 교사들이나 아니면 주변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이를 빨리 한글을 가르치라는 소리는 특히 영업사원들이,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나 아니면 뭘 판매하는 이런 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네 거를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고, 이러한 상술에 의한 나온 말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 조기 교육과 이런 교육 자체가 후진국으로 후퇴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이들을 상술적으로 보려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글을 빨리 가르치는 것, 특히 유아 시기에 60개월 이전에 강제로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을 권하는 학습지 교사나 또 이런 상술 업체들,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 거를 팔아먹기 위한 영업수단이지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고, 일찍 한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늦는 아이들은 60개월 넘어서 한글을 띄게 돼요. 30개월부터 시작했는데 60개월 넘어서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러죠. 우리 애는 한글 띄는데 3년 걸렸어. 근데 또 60개월 넘어서 또 우연찮게 그 학습지를 한 아이들은 우리 애는 1년 만에 띄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서로 물어보지 않고 우리 아이는 3년 걸렸다, 우리 아이는 1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개월이 지나면은 아이들이 한글을 할 수가 있는 뇌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되는 거고, 또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은 한글을 할 뇌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정도 했는데 안 되면 바로 때려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아이가 한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중에 한글 공부하려고 그러면
도망 다녀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학습 지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 뭐 30개월, 뭐 20 몇 개월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큰 도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집에 엄마랑 아빠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넌 누구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 그럼 아빠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빠가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엄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까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듣기에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나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나 아빠가 뭐라 그러면 난 엄마 닮아서 그런가? 왜 나는 엄마 아빠의 나쁜 점만 갖고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강의 중에 저거 있어요. 지능 유전자는 어머님한테 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자아이면은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은 시어머님이죠. 시어머님에 있는 지능이나 어머님에 있는 지능 둘 중에 하나가 활성화가 돼요. 아들일 경우에는 엄마 지능 유전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아이한테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어머님이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해요 라고 또 학습지 교사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수학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땡땡 학습지에서 자기네 학습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학습지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고 이 학습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와전이 돼가지고 잘못된 상식으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연산을 강압적으로 많이 시키다 보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망가져요.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 연산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연산하는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다 외워서 그냥 머릿속에 암기된 대뇌피질에 있는 거를 빼오는 이 단순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 작업을 6살? 7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시켜서 막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사고력 수학은 안 풀고 맨날 연산만 하다 보면은 아이가 단순해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연산을 잘해서 뭐 나중에 암산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극히 일부 아이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해지고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사고력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큼 시키셔야지 또 아이가 연산을 어려워하면은 연산을 시키시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개념이 안 잡힌 아이들이고 대부분 보면은 우뇌형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한테 강압적인 연산학습을 시키면은 뇌가 망가져요. 다섯 번째, 어쩜 너는 네 아빠랑 하는 짓이 똑같냐? 또는 어쩜 너는 네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거랑 같아요.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부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까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듣기에는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하고 이 유전자를 물려받게 한 그 부부 중에 그 흉본 그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거 많이 하죠? 야,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야, 아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은 네 혼자 생각할 필요 없어. 넌 생각하지 마.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려. 부모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그러니까는 너는 생각도 하지 말고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만 와. 부모가 하는 대로만 해. 그래 놓고서 20살 넘어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냐? 어떻게 부모가 항상 해줘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20살 넘어서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좀 생각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아이들이 20살 넘으면은 제대로 할 수 아는 게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은 혼자 결정도 못 내리고 결정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일곱 번째, 너는 하는 짓마다 이러니? 여덟 번째,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뭐. 아홉 번째,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이 세 가지는 아이의 자존감을 꺾고 자존심도 꺾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하는 게 다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아빠 마음에 안 들어. 네가 하는 거는 다른 애들보다 모자라.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넘으면은 아이가 항상 풀이 죽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해져요. 뭐만 하면은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부분 보면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부모들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괜히 다른 아이들한테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이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와서 자기 아이들 자랑을 해요. 빈정상했어요.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풀이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0번째, 넌 어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도 아이가 듣기에는 내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아빠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이는요, 몰라요. 부모도 아이 마음을 모르는데 아이가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육아는 부모가 아이 마음을 알아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육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욕심 많은 부모들은 자기를 따라와 주길 바래요. 아까 얘기했던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따라와 주기를 바래요. 생각? 그런 거 하지 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대부분 보는 어머니들이 많이 써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넌 어쩜 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니?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요. 딸이면은 뭐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딸도 있긴 한데 딸이면은 좀 공감 능력이 있어가지고 엄마 마음을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뭐 간혹가다가 감성력이 좀 풍부한 아이들은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 그 유전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알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둔해요. 엄마가 아파하더라도 아이는 딴짓을 해요. 하지만 딸은 엄마가 아파하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달라요.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고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아들을 엄마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남자아이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조차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절대 하시면 절대 하는 것보다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꾸로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도 아이 마음을 모르는데 아이가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한번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고 보면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모르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 끝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